올해 3.1절은 100주년을 맞는 행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대통령 기념사는 우리의 과거, 즉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담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기념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0주년 기념사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한일 관계 차원에서요. 그 3.1 독립정신은 사실상 배타적, 저항적 반일 민족주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념사는 일제잔재청산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배타적, 저항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정치 차원인데요. 사상범, 빨갱이, 색깔론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셋째는요, 남북관계 차원인데요. 그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국제관계 속에서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못 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태도를 비호하는 듯한 것은 동양 평화를 추구하는 3.1운동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 차원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제 침략을 규탄하고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결코 배타적 민족주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참 지금 읽어도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3.1 독립선언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면서도 배타적 민족주의에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 3장의 첫 번째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념사에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라고 하여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갈등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하여 일본의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은 우익적 행보로서 한국과 거리를 두고 한국을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자는 3.1운동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원한과 원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1차적 상대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중국을 상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상대가 일본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이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의 결렬은 일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는 과거를 가슴에 묻어두고 일본과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내 정치 차원입니다. 사상범, 빨갱이, 색깔론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념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나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라고 하여 뜬금없이 일제와 빨갱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 경쟁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념사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빨갱이란 말을 자주 쓰십니까? 일부 태극기 부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연설문에 빨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5번이나 써야 하는지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언론에서 북한 대변인이라고 할 만큼 친북적인 정책을 보이니까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빨갱이를 빨갱이로 비판한 보수 우파는 다 친일파로 몰릴 판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다가 세대 지역 갈등까지 겹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현 정부는 부역자, 적폐청산 운운하며 적과 아군을 편을 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오다가 이제 빨갱이론, 색깔론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화합과 통합의 언어여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할수록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제 잔재 청산, 적폐 청산, 빨갱이, 색깔론 운운하면서 하면은 없는 것도 실체가 되어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독립운동가, 사상범, 빨갱이, 색깔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배치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고 오히려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이 8.15 건국절을 부정하고 3.1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친일파들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극좌 세력은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한 북한의 근현대사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3.1절 공동행사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자체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1운동이나 임시정부는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실패한 운동이었고 3.1운동 이후에 김일성 등의 무장 유격 투쟁이 실질적 독립을 이룬 바탕이라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3.1절이라고 해서 공일도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일부 집권 세력이 헛물만 켠 셈입니다. 북한과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정치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입니까? 세 번째, 남북관계 차원입니다.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펼쳐 보였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 국제관계 속에서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못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 평화를 추구하는 3.1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3.1절 기념사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날 나왔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북 제재의 전면적 완화를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대대적인 남북 경협 카드를 꺼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남북 철도를 잇고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현재의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동양 평화에 부합합니까? 현재 북한 핵이 용인된다면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점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동양 평화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또 사실관계를 의아하게 느끼는 기념사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두 정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중화의 성과였다. 이게 사실입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는다고 여전히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비핵화를 완전히 안 하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히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 그 볼턴 보좌관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2차 회담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비핵화를 위해 점점 더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라는 대목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건 북한의 용어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 전개를 부정하는 용어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만이 해답임을 똑부러지게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말은 딱 2번 나오고 그 2번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맥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온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유 없는 평화, 핵을 이고 사는 평화를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희망적으로 과신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다 보니 미국과 공조에 구멍이 뚫리고 미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불화, 미국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북한 비핵화의 미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